모텔에 숙박비를 내지 않고 또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잔혹하게 살해한 이른바 한강 몸통 시신 피의자의 신상이 조금 전에 공개가 됐습니다. 바로 39살 장대호입니다. 지난 주말 장대의 모습부터 다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경찰 진술에서 억울하다고 하셨는데 어떤 점이 억울하신 겁니까? 사망자가 먼저 저한테 시비를 걸었어요. 주먹으로 먼저 저를 쳤고 시종일관 반말로 계속 시비를 걸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잔인하게 훼손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제가 지금 자세하게는 말씀 못 드리는데 제가 다른 데로 가라고 말을 했는데도 끝까지 가지 않고 저한테 시비를 걸었습니다. 시신은 왜 잔혹하게 훼손하신 거예요? 처리를 하려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국민들께서 보고 계신데 피해자의 어떤 행동에 그렇게 화가 나신 건가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다음 생에 또 그러면 너 나한테 또 죽어. 들으면 들을수록 끔찍합니다. 이제는 저렇게 이제 검은색 모자에 흰색 마스크를 썼지만 앞으로 언론의 모습을 드러낼 때 뭐 고유정 같은 케이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앞으로 얼굴이 공개가 될 겁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오늘 오후 2시에 신상공개가 결정이 됐습니다. 네, 한 차례 미뤘다가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했고요. 공개 결정을 해서 우리가 이제 이름을 알게 됐죠. 뭐 공개하는 사유 같은 경우에는 범죄의 사실이 비교적 명확한 편이고 또 어떤 수법 같은 것이 굉장히 잔인하거나 아니면 또 우리 국민들에게 알 권리, 특히 알 권리라는 데에는 예방적 효과 같은 것도 들어가 있거든요. 사실 저 분노하는 모습, 그러니까 저는 분노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도저히 저 말을 반복할 수가 없어서. 저런 상황은 나중에 어떤 일이 있을 때 다른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저는 신상공개에 있어서 저 마지막 말이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요인이 됐다고 봅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아니요, 장혜찬 평론가님 화면 같이 보실게요. 저 말은 올해만 벌써 신상공개가 4번째란 얘기는 올해 이렇게 흉악하고 잔혹한 범죄가 많았다는 겁니까? 사실 이 강호순 연쇄살인범 강호순 이후로 신상공개 법안이 이제 제정되면서 그동안 21명의 공개가 됐고 장대호가 22번째 공개 대상인데 올해 공개된 앞선 사람들을 보면 이 청담동 주식부자 이모 씨의 부모를 살해한 김다운, 또 진주 아파트에서 방화와 살인을 저지른 안인득, 또 제주에서 전 남편 살인하고 시신을 유기한 고유정 등을 보게 되면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잔인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도 맞지만 범행 이후에 별로 반성하는 태도가 없는 것 같아요. 김다운 같은 경우도 이모 씨의 부모를 살해하고 추가 범행을 계속해서 모의해서 이 피해자 아들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했던 정황이 있고요. 안인득이 반성하는 태도 보였습니까? 아니잖아요. 고유정 역시나 본인이 오히려 피해자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대호도 마찬가지고요. 아까도 보셨지만 뭔가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반성조차 못하면서 오히려 내가 피해자다, 내가 더 잘했다 이렇게 말하는 범죄자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어제 저희가 뉴스탑10에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이 피의자 장대호는 반사회적인 태도를 갖고 있을 거라고 짐작이 된다 이렇게 분석을 해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를 뒷받침할 새로운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한 포털 사이트 지식인 활동을 즐겼다라는 게 새로운 내용입니다. 누군가 이제 궁금하거나 아니면 고민되는 내용 같은 것을 올리면 거기에 지식인이라는 이름으로 답글을 달아주는 겁니다. 근데 한 여성분이 극단적 선택을 하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글을 남긴 겁니다. 그런데 그 글에 대한 장대호의 댓글이 뭐냐면 얼굴이 예쁘니까 재기할 수 있을 것 같다. 왜 그 예쁜 얼굴로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하느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고통을 겪고 있고 얼마나 심리적으로 아픈가에 공감하는 게 아니라 그 프로필에 있는 조그만 사진 보고 너 예쁜데 그럴 필요 없어. 그러니까 그거에만 관심을 가진 거예요. 심지어 그 댓글의 마지막에는 그러니까 장대호 이메일 주소를 남겨놓고 연락을 해달라는 식의 글을 남깁니다. 물론 연락이 됐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그리고 또 이런 거죠. 학교 폭력 가지고 좀 고민을 올렸더니 거기에 대해서 무조건 강하게 싸워서 상대방을 폭력을 가하라는 걸 답글로 달고 있습니다. 또 있어요. 지식인 활동을 참 왕성하게 한 것 같아서. 네. 예. 저거는 이제 본인이 주로 이제 다른 일들을 할 수 없었으니까 예. 남들과 직접적으로 마주칠 수 없는 숙박업소에서 일을 했었죠. 이 사건도 숙박업소에서 일을 하다가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 본인의 일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냐면 뭔가 손님이 마땅치 않으면 너 진상 손님이다. 아예 방 없으니까 가라. 이런 식으로 욕설도 강한 말로 했었다라는 걸 자랑스럽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지식인 내용을 좀 보면 장대호가 어떤 사람인지 좀
조금은 짐작이 가능한 거네요. 그러니까 외톨이로 있고 다른 사람과 교제도 없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이 겪고 있는 감정적인 아픔이나 고민이나 이런 것보다도 그냥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특히 자기에게 관심이 가는 분야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예쁜 얼굴을 가졌다.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좋지 않은 소리를 하는 사람은 무조건 진상이다라는 식의 격렬한 반응을 보였던 거죠. 그렇다고 저렇게 잔혹하게 시신을 훼손했다.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요. 장대호는 본인이 스스로 자수했는데도 피해자를 향한 분노를 숨기지 않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문가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가 보통 자수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도 이런 경우는 종종 보는 게 뭐냐면 뭔가 말하고 싶은 겁니다. 내가 왜 죽였는가. 서울에서 제일 큰 경찰서에 가서 자수를 했고 또 대표적인 경찰서에 가서 자기가 사는 모텔은 어디입니까? 구로잖아요. 네네네. 굳이 거기까지 와서. 그런 뭐냐면 이것은 내가 왜 죽였는가에 대한 거를 반성을 해서 자수한 게 아니다라는 게 전문가의 분석입니다. 사실 사건 발생 초기에 수사가 장기화될까 저희도 그렇고 좀 많은 이들이 우려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장대호 한강 몸통 사건의 피의자가 잡히는 데까지는 이분들의 도움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들끼리 얘기했어요. 가장자리에서 유기했으면 가장자리 있을 것이다. 가장자리 집중 수색한 거죠. 네, 저희도 어머니들은 그 정도는 다 알아요. 아무래도 여기가 직업이다 보니까 가미되는 게 있어요. 고기 잡는 어선으로다가 그 안에는 못 들어가요. 그 안에라도 하나라도 들어가서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하에 고무보트에다 형사님하고 같이 셋이서 이제 그 안을 수색을 한 거죠. 제가 맨 앞에 있었죠. 그래가지고 까만 봉다리만 보면 스톱 후진해 그래가지고 전진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확인해보고. 베테랑 어민들의 촉은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행주 어촌계인데요. 사실 행주라고 하는 것이 경기 고양시에 있는 동네인데 그렇죠. 여기 어촌계에서 일하는 분들이 저 강을 잘 아시잖아요. 지형도 잘 알고 있고 또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냐면 배가 지나가면서 물결이 나면 대체적으로 뭐 떨어뜨리는 물건 같은 경우는 강변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본인들이 지리를 잘 아니까 경찰들을 데리고 수색경과 함께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훼손된 시신들을 찾아내서 아주 이번 사건을 푸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이름 장대호 조금 전에 신상 공개됐다는 얘기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